혹시 그거 아니 그대 농협은행 못 알아듣는 얘기까지 더 협은행. 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이 노래가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래는 한때 유행을 했었던 농협은행을 비롯한 은행 플러팅 송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은행주를 뽑아온 이유는 예측하실 겁니다. K밸류업 지수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는데 은행주가 대거 포함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은행주는 단 2개만 포함이 됐고요.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주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도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장 초이스로 뽑아봤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K밸류업 지수 실망감이 와르르, 은행주 앞으로의 향방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주가 흐름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제주은행만 소폭 빨간불을 켜냈고요. 모든 종목들이 K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든 들어가 있지 않든 다 하락을 해줬는데 대표적인 종목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K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안 되게 되면서 3에서 4%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KRX 금융지주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신다면 2024년의 차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8월 26일에 K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949점까지 찍었던 지수였는데 지금 보신다면 9월달 막상 들어서는 쭉 밀리다가 한 차례 길게 음봉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대부분 반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오늘 금융지주가 왜 이렇게 밀린 건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은행이 단 2곳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밸류업 지수의 편입 종목 스크리닝 기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라고 한 번 더 체크하는 의미에서 체크해봤는데요. 시장 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과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을 체크를 하면서 전 산업군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다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피해주가 은행주가 된 건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금융 부동산 업종에 10개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삼성화재,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한국금융지주와 다우데이터가 포함이 됐고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특례 편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 편입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역시나 빠졌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일제히 배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BNK투자증권 앞으로 한 장 다시 돌려주시죠. BNK투자증권에서는 밸류업 출발점의 핵심 중에 하나가 국내 주식의 저평가 이유인 낮은 주주환원율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은행주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본래의 취지와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군 내에 상대평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행주가 가장 크게 피해를 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높은 비율로 주주환원을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여전히 기업 자체의 매력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을 못 받아가는 것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차선호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은행주의 주가 흐름을 걱정하셨을 겁니다. 9월 달에 한 차례 은행주들의 주가가 밀렸던 것도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압박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확인해 보신다면 당국의 압박에 의해서 지난달 중순부터 주요 은행들은 주담대 한도 그리고 만기를 축소를 했습니다. 조건부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B컷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주들이 더욱더 걱정이 되는 것은 당국의 압박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이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은행으로도 이러한 내용들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경계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로 금리 인하 우려에는 증권주를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증권주가 은행주보다 힘들 수 있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마지막 확인해볼 만한 이슈로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고점 신우인가 버핏이 최애 은행주인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8억 달러 추가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억 600만 달러 규모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을 추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장에서도 은행주들의 주가 향방이 마냥 긍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들고 온 건데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 건가 오늘 이 시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가의 향방이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은행주를 투자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이 결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막판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리면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도 좀 아쉽게 마무리를 보여준 은행주에 대해서 오늘장 제 초이스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은행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네네. 한 종목만 상승을 했지만 약간의 상승에 불과했어요. 거의 뭐 의미가 없죠, 사실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막상 그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 우리 국내 시장에만의 특징이 있죠. 이게 좀 뭐 K 셀온 네. 해서 이제 이미 선반영되었다 이런 또 이제 빌미를 제공하면서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좀 다른 이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도 봐야 한다. 비단 오늘 하루 빠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우호적인 내용들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제 생각이 올해 초부터 했을 때 올해 1월 달부터 정부가 이제 밸류업 지수 한다 하면서 아시겠지만
은행주가 이렇게까지 큰 상승 보이는 경우가 그렇죠. 과거에 본다면 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물론 고금리 영향이 또 있었지만 사실 고금리는 이미 작년도 고금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밸류업 지수 나온다는 부분 때문에 선반영으로 대부분 지주사, 뭐 증권사, 보험사들 대부분 다 큰 상승을 상반기 내내 보였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오늘 보시는 차트에 띄워놓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된 종목이고 특히 이전부터 미리 사전에 밸류업 관련한 공시도 했던 어떻게 보면 모범생 같은 기업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지금 점점 9월 중순이나 9월 말 때쯤에 밸류업 지수 나온다는 그런 이벤트가 8월 중순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차트 보시면 8월 말부터 그런 기대감이 쌍 고점 형성한 다음에 내내 1개월 넘게 빠졌던 부분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주가 이제 이벤트 나온 부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그 밸류업 지수 100종목 중에서 보면 지금 리스트를 보면요. 이런 종목도 밸류업 지수인가 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요. 제가 뭐 실명 종목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절반 이상 종목들은 이런 종목도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 19년 차로 투자를 임하고 있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종목 이름만 들으면 좀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하겠지만 금융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재나 다른 또 섹터 종목들을 보면 이 종목도 밸류업 지수라고 고개를 갸우뚱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다양한 산업들에 분산된 것도 있는데 이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발표가 나온다 한다면 올해 4분기 때 이 지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액티브나 패시브 ETF 관련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은행주에 있었는데 너무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는 부분도 네. 우려하는 거죠. 이 부분도 수급에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나왔다 측면도 있고 또 마지막 한 내용은 뭐냐면 자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는데 0.25%도 아니고 0.5% 비커스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도 남은 두 번의 FOMC 때 0.5%를 인하할 전망이고 근데 점도표를 본다면 내년도 말까지도 본다면 지금부터 올해 2번, 내년에 8번, 총 10번 정도의 앞으로 남아있는 내년 말까지의 FOMC에서 1.5% 인하를 할 그런 점도표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한국도 아마 지금 이제 10월 11일 날에 금통위가 있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했고 동결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한다면 은행주 아시다시피 에덴마진 차가 중요한 그렇죠. 순이자 마진 중요한데 에덴마진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이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관련해서 해당하는 스프레드 차이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이죠. 이 부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예대금리 차 스프레드는 이미 채권 10년물 금리, 그다음에 콜금리 관련한 부분들 이런 금리들이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꺾였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마진 스프레드는 이미 줄었던 거는 맞는데 이게 한 번 더 또 부각되면서 우리가 심리 측면에서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오늘 이벤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흐름들은 안 좋았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와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내용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차트가 네. 지금 신한지주 내용인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항상 상반기에도 정말 부지런하게 준비했던 종목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차트예요. 오늘 마감한 가격은 53,500원 마감했는데 제가 한번 참고 삼아서 중요한 라인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본다면 자 52,00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올 한 해 동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상승 기로의 차트 흐름 굳건한 추세에서 이 추세를 더욱더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깨질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는 제가 선을 그어놨던 52,000원 라인. 이 정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국면이고 이 부분에서 이번 4분기와 내년 상반기 때까지의 추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라인인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또 은행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분들이란다면 먼저 신한지주에 대한 주가 흐름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네. 52,000원 언더에서 51,000원까지도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좀 기계적으로 물량을 최소한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비중을 정리하면서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겁니다. 물량 정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알겠는데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사실 신한지주나 이렇게 은행 종목을 정말 좋아서 투자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쵸. 밸류업 지수 한다고 하니까 또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니까 투자한 그런 아마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좀 넓게 보는 측면에서 그런 밸류업 지수에서 은행 종목을 만약에 비중을 잘 줄인다 한다면 그 자금 나는 그래도 밸류업 그런 트렌드가 하반기에도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거를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 저는 한 가지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기업들 네. 이쪽으로는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다 보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뭐 지금 이번 10월 달 중순쯤에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 이슈도 있고 미국 조지아주 공장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하반기 때 있습니다. 마침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마침 오고 있으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밸류업 관련한 투자로 했는데 금융주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싶다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줄이는 물량에서의 교체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자동차 쪽으로 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동차 종목으로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로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 종목 그러니까 초이스 주제가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다 보니까 채팅창에도 밸류업 지수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업 종목에 왜 이 회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UBS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하니까 좀 이런 아쉬운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 투자처로는 자동차 종목을 체크하시라는 점까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페론과 PNT를 들고 오셨는데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비만 치료제 중에서 이 종목이 거의 제일 강한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종목이고요.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기 장비단으로 많은 분들이 대장이 아니냐라고 보고 계시는 PNT입니다. 초이스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네. 요새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좀 좋고 네. 이슈에 좋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PNT일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께는 제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주식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가져온 초이스는 PNT 가져왔고요. 제가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가 월요일 방송 때도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셨어가지고 드린 의견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어저께 급등 나와서 그쵸. 참 좋았던 그 조언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조금은 의견인가요? 비중을 조절해보자 라는 네. 측면에서 비초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샤페론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월요일장 저희가 상담 종목으로 다뤘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이 근데 샤페론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밀렸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금투세, 공매도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종목들 추심이 대표적으로 다 억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샤페론의 비초이스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좀 이 종목은 이제는 한번 빠져나오자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이 종목을 좀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전제는 국내 어떤 기업이라도 뭐 전 세계 마찬가지죠. 어떤 기업이 열심히 뭐 전인상을 통과해서 임상 1상, 2상 열심히 준비합니다.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갖추고서 많은 비용을, 많은 자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보면 연구 인력들과 자금을 소위 말하는 갈아 넣어서 열심히 사활을 걸고서 하고 있죠. 하지만 기업의 운명을 걸고 모든 자원들을 쏟아 부어도 그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음 임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을 누가 100%라고 장담할 수 없을 뿐더러 이거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빅파마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대형 빅파마의 CEO조차도 내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이 다음 임상 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지 FDA 허가받을 수 있을지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을지 확률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 상황인데 그 측면에서 다음 내용을 본다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 치료제 품목들이 적응증이 되게 많아요. 네. 보면 지금 뭐 기본적인 일은 2중과 3중 나노 항체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 보시면 네 가지예요. 보면 뜨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한 가지, 두 번째는 최근에 또 불거지고 있는 게 이슈가 있는 게 8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죠. 아토피,
세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또 최근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 지금 한 가지 지금 플랫폼 기술 가지고서 거의 지금 최근에 빅파마에서 전 세계 빅파마 시장에서 지금 힘 받고 있는 테마들 치료제는 다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과연 이게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거 한 가지라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한 가지마다 치료제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렌드에 의해서 어떤 매력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수급이 몰릴 때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도 매매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본다면 그 관점에서 제가 이번 얼마 전에 월요일 날에 이 종목은 4,000원대를 돌파하는 맥점이 정말 중요한 맥점인데 월요일 날 4,000원 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급등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4,000원을 넘었으니 단순하게 단기 모멘텀과 차트로만 대응하자. 이런 관점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거였었어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차트는 일봉 차트는 아니고 2022년부터 나와 있는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년 반 정도 차트를 보고 계신 화면이에요. 제가 선을 그어놓은 거는 4,000원 라인입니다. 작년도 2023년 7월, 8월, 9월, 10월 달 이때 보면 항상 4,000원대 라인을 지켜줬던 흐름이었지만 그것을 10월 달에 깨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작년 12월이든 올해 1, 2, 3월이든 내내 4,000원을 저항을 못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8월 달부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는 아토피 관련해서 수급이 이동되면서 샤페론에 돈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1년 반 동안의 저항을 4,000원을 뚫었죠. 이번에 뚫었는데 그 모습만 보자. 그래서 단기 대응으로 가져가자. 중요한 라인 저항은 뚫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좀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요. 제 일봉 차트로 가겠습니다.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4,000원 라인, 최종 마지노선 지지하는 라인으로 이번에 4,000원 라인까지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한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전략 매도를 말씀드리겠고요. 4,000원, 이게 장중은 아니고 장 마감대입니다. 종가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종가 기준 또는 3시나 3시 반까지 그 사이 레인지에서 그때 4,000원을 지지해준다면 그때는 좀 볼만해요. 하지만 4,000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전략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종가나 언저리에서 눌림 딛고서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5,000원대부터 해서 그때부터 5,000원, 5,200원, 5,400원, 200원 단위 그런 단위로 기계적으로 물량을 4분의 1, 5분의 1씩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면서 엑시트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이런 좀 타이트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대장 종목으로 요새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탈모와 같은 좀 집중이 될 만한 모든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현재까지는 잘 나왔지만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4,000원의 종가 기준으로 지키지 못하면 매도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대요. PNT 종목, 오늘 장 초이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데 오늘 2차 전지 종목들 다수가 좀 잘 갔고요.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이제 1위를 알테오젠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우려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호재성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비단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지금 PN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지만 그 이후에 왜 장비를 또 보는 것이냐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 워낙 좀 유명한 기업이지만 한 번 더 좀 짧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2차 전지에서 맨 앞단계 장비 쪽에 들어가는 전극 공정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롤 투 롤이라고 해서 매우 얇게 동박을 입히는 장비, 만드는 장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장비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 외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공정에서 테슬라 4680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이 원통형 배터리인데 여기서도 건식 공정이 중요한데 이때에도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이쪽과도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 기업은 특히 잔고, 우리가 수주했을 때 그 잔고가 매우 장비 기업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조 기업이니까.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장비 기업들 대비해서 거의 뭐 2등, 3등이 저 멀리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조 원 상회하는 물량 갖고 있고요. 그 막대한 수주 잔고에서 거의 70% 이상이 다 2차 전지 물량이다 한다면 이 종목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원이고 지금 내년도 전망되는 이익 대비해서의 지금 퍼 주가 수익 비율이 7배예요. 거의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가 상황을 보니까 최근 PNT가 최근 4년 동안 받았던 주가 수익 비율 퍼 레벨을 보니까 그 평균치 대비해서 거의 지금 퍼 수준이 마이너스 30% 수준입니다. 이거 한다면 PNT 같은 이런 힘 있는 종목을 지금 안 보면 언제 보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가져온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1년 동안 내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캐즘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게 이제 장비 기업들도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 상반기 때쯤에 보면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을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상반기에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주식시장은 항상 경제 상황 대비해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먼저 선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2차전지는 지금이다. 네.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다면 LG 엔솔이든 SK든 다양한 또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고서 북미 쪽이든 다양한 또 권역에서 시설 투자를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늘려갈 때 이때의 장비 기업들은 매우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56,000원대 라인이고 마침 좀 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저는 사실 선 걷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 방송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차트를 또 중요하게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마침 보시면 자 5월달 말 때 내내 5만 원대 언더에 있다가 그때 갭상승하면서 8만 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 갭상승을 나오기 직전이 5만 원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중순 이후 주가가 눌릴 때라고 하더라도 내내 5만 원 라인을 지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9월 초에도 주가가 밀렸지만 빠르게 5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도 5만 원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또한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락 바텀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 거거든요. 5만 원대 지금 거의 근처쯤 와 있다. 56,000원, 5만 원과 56,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내로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네. 이런 종목을 여기서 접근 안 한다면 저는 나중에 이 종목을 한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왔다 PNT 봐야지 해가지고 올해 12월 달쯤에 보면 이 종목 벌써 8만 원, 9만 원 와 있어? 이렇게 후회할 수 있을 만큼 네. 전 지금 찬스가 저는 좋은 찬스로 보고 있다. 너무 단기 대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의 이런 정도의 위치라고 한다면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NT라는 종목에 대해서 퍼가 7배밖에 되지 않는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매수에도 좋은 매수 밴드까지 친절하게 그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매수 밴드에 왔을 때 매수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추천 종목은 PNT 체크해봤습니다.
네, 헤즈볼라에서 모사드 본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전면전 일촉즉발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감 직전에도 주가가 좀 밀리는 양상에도 영향을 끼쳤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의 시간의 거래에서도 보니까 해운주들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산 종목들은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종목 상담 반드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렛츠고 가보자님의 종목입니다. K옥션인데요. 6,050원에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토큰증권 법제화 이번 달에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참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전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저는 이 종목 조만간 당장 목요일과 금요일도 있겠지만 다음 10월달 초라도 하더라도 언제 때 수익을 실현할까 이런 좀 기분 좋은 그런 전략을 취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일단은 STO 관련한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솔직히 이제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패스할게요. 이번에 이제 21대 그때 국회 때는 발의되었다가 이제 자동 폐기되었던 그런 법안이었지만 점점 더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하면서 니즈가 증가하면서 이번 22대 국회 때는 토큰증권 법제화 위한 발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좋고 있고 특히나 자회사로 미술품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K옥션이 먼저 대장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제가 이렇게 더 수익 준비를 하자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최근 또 상승 흐름 나오면서 STO 중에서도 대장주로 보호받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고 그다음에 9월 달에 특히나 아래 제 차트에서 아래를 보시면 아래의 주황색 이 막대의 그래프는 일일 거래량입니다. 봤을 때 얘네 바닥권에서 잘 방어해주고 있다가 9월 초에 9월 4일 날에 엄청난 거래량 터지면서 거의 4개월, 5개월치의 거래량 매물들을 다 뚫었고요. 뚫린 다음에 눌렸지만 21선 첫 번째 닿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깨지 않고 눌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9월 달 초에 있었던 첫 번째 상승 때의 고점을 다시 한번 오늘 시원하게 깨준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5,000원 라인을 9월 달 초에 무려 3번이나 장중 찍다가 밀렸는데 그런 라인들을 오늘에 있었던 호재로 말미암아 또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 마감했다. 또 특히 오늘 지금 전강 후 약의 시장 흐름이었는데 또한 오늘 점심때 이후로 오후 1시, 2시 이후에 내내 시장이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거래대금이 말라갔던 시장 때 이때에도 더욱더 STO 쪽에 돈이 그쵸. 몰렸다 한다면 이게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지수는 조금 횡보하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점점 소수의 매력적인 테마에 더 돈이 몰릴 수 있는 환경도 같이 한번 맞물리고 있다. 본다면 저는 K옥션을 필두로 해서 STO 종목들은 좀 더 단기에 볼 줄 알아야 한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본다면 저는 좀 더 단기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 렛츠고 가보자. 참 닉네임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렛츠고 가보자 응원합니다. 일단은 6,050원이나 한다면 비중을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투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중도 이런 K옥션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으로는 전 딱 알맞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비중이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중 유지해 가시면서 6,050원이 한다면 금방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라인입니다. 내일 아니면 다음 주라도 갈 수 있으니까 단기 좀 눌림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더 기분 좋게 보유해보자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좀 1차 목표가로 봤을 때는 어느 라인을 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K옥션 렛츠고 가보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보면 우선 일봉 봤을 때는 올해 2월 달 말 때 6,700원 정도, 6,500원과 6,700원 그 라인도 볼 수 있겠지만 한번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6,500원 라인은 이 라인인데 특히 작년 11월 12월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STO 관련한 종목들이 크게 부합받았을 때 그때 작년 말 때 시기 때 그때 보면 7,000원과 8,000원 라인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단번에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매물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이클 때 올해 초의 고점이었던 6,500원 정도, 7,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에는 충분히 이번에 올 수 있다. 그런 조금 더 기분 좋은 관점으로 좀 멀리 보는 관점으로 좀 더 다음 주까지도 네. 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K옥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률을 보면서 제가 대표님께 참 대응하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오히려 심플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슈가 몰릴 때 이런 쪽으로 대장주를 잡아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에도 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AD님의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이고요. 43만 7,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마음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오늘 오르니까 설레네요.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48만 원이 2024년 최근 고점이었고 32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요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준율을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상장 기업들도 같이 올랐고 네. 화장품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이었는데 네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늘 좀 소외를 받았던 대표적인 화장품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단기 좀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중국 부양책 관련한 그런 기대감으로 좀 눌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조 에이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그렇죠. 질문 주셨던 네. 참 감사한 분인데, 네. 이 감사한 분께 좀 좋은 내용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또 제가 뭐 속에 있는 말을 제가 뭐 반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니까요. 왜냐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40만 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데, 돌파하면 보유하신 것까지 보기보다는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가면서 약손절할 수 있는 거를 최대 목표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지금 43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올해의 5월 달쯤에 있었던 고점 라인 그 언저리 부분까지 의 부분인데, 사실 LG생건이 지금까지 5월 말부터 빠졌던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중국 쪽 노출 비중이 크다 부분이 리스크 부분이었고, 대부분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에 바라보는 수급들이 북미 쪽에서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들이 돈이 더 몰리고 있는 그런 네. 추세를 요즘 보고 계시는데, 저도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죠. 뭐 VT,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렸었는데, 점점 더 이런 종목들도 수급이 더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 같아요. 수출 데이터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오늘 어저께 뭐 중국이 이제 LPR도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지만, 경기 부양책 중국이 제가 봤을 땐 적극적으로 펼치기가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이미 2017년, 18년 이후로 최근 3년, 4년 동안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는 2015년부터 K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서 너무나 잘했지만 2018년, 19년 한한령 이후부터는 이미 최근 5년, 4년 사이에 중국 쪽 로컬 화장품 기업들도 실력을 크게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중국 로컬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도 국내에 있는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그런 전 세계 1, 2위 ODM 국내 기업들에게 생산을 의뢰를 하면서 이미 중국 로컬 기업들도 이미 중국에서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높은 비중에 있는 중국향 비중 했을 때 LG생건이 과연 얼만큼 이번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에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으니 좀 더 상승을 누리면서 40만 원대, 제가 선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밴드를 40만 원대부터 해서 42만 원 정도, 이 정도 밴드에는 올 수 있는데, 이 정도에 온다 한다면 그때는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아쉽지만 조금씩 물량을 4분의 1, 3분의 1씩 이 밴드 내에서 줄여가면서 그때에 만약에 화장품 기업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북미권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올 하반기에 10월달 아마존 프라임데이, 할로윈,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또 금리 인하 맞물리면서 대규모 소비 이벤트가 몰리고 있는 북미 쪽, 이쪽에서 소비 이벤트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기를 저는 좀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LG 생활건강 살펴봤는데요. 화장품 종목들 오늘 잘 갔지만 여전히 북미 쪽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종목들로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새아이의 아빠님의 종목이고요. VT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00원에 비중은 18% 들고 계시고요. 수익권에서 못 팔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화장품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또 VT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바로 한번 받아볼게요. 네. 우선은 또 새아이 아빠님께서도 방송에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열렬히 시청해 주시면서 그쵸. 잘 근무하시는 분인데 감사드리고 이제 VT는 제가 너무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뭐 자료를 안 봐도 됩니다. 네. 이 종목은 보유하시고요. 물론 최근에 또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음봉 나오는 좀 아쉬운 흐름이지만 이 종목은 크게 걱정하지 말자.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성공했던 아이템 리들샷 이걸 통해서 올해 드디어 7월 달부터 7월 달에 먼저 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페이셜 세럼 부분에서 3위에 오르면서 실력을 또 한번 북미에서도 발휘했다. 특히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북미권에 수출을 할 때 수출 물량의 대부분의 10분의 7 정도는 다 온라인 수출을 의지하고 있고 경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VT의 리들샷, 특히 올 7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그렇게 실력을 잘 발휘했다 한다면 이번 10월 달에 또 한 번 있을 아마존 프라임데이 또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북미 쪽에서도 이제 한국, 일본,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 미국, 북미 현장에서도 리들샷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플레이들, 성과들 저도 한번 기대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에는 조금 주가가 눌리면서 기관도 최근 3개월 동안 물량을 빼면서 주가가 좀 눌리고 있지만 저는 좀 멀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그림 하지 마시고 그것도 밴드를 좀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량이 비중이 약 20% 조금 언더에 있습니다. 저는 비중을 더 추가하는 거는 저는 드리고 싶은 권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해 11, 12월에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섹터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종목 비중을 더 키우면서 화장품에만 노출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비중만 보유하시되 밴드 제가 예상하는 밴드로는 31,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4만원 정도 밴드는 이 밴드 내에서는요 어떤 특정한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밴드 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 내에는 의미 있게 세 번 정도의 고점이었던 38,000원과 4만원 이 전고점 라인 이 부분을 저는 뚫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기본적 관점에서 조금은 더 10월, 11월, 12월을 바라보는 목표 기간으로 보시면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새아이 아빠님께서는요 VT 37,500원, 4만원 정도 이 정도 밴드에 오게 되면 저에게 한 번 더 문의 주시고 제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한다면 월요일, 수요일 나오고 있습니다. 꼭 제 방송 때 한 번 더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분 좋은 수익을 내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과자라도 꼭 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따상님의 종목 갤럭시아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4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신데요. 갑자기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STO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STO 화장품 쪽으로 집중이 되네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TO 관련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 군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은 사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3등, 4등주 정도의 성격의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티어에 있는 그런 좀 기업이라서 대규모 수급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먼저 우선권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 단기 테마에 갈급한 그런 시장 흐름에서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법제와 관련한 이벤트가 있으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아 SM 보유하신 단가를 한번 볼게요. 단가를 본다면 지금 10% 비중에서 2,940원을 한다면 오늘도 사실 거의 장중에 거의 목표가까지 거의 왔던 그쵸. 부분 보유하신 단가까지 왔다는 부분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먼저 보시면 물론 최고 선호주는 아니지만 이 종목을 굳이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나 또 특히 뭐 다음 주 내에 저는 먼저 차트 본다면 을에 3,000원에서 또 7월 달에 고점이었던 3,250원 이 정도 파란색으로 칠해놨던 이 밴드 내에는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먼저는 저도 물론 또 상황 보면서 STO 관련해서 법제화 이슈가 있지만 또 매일매일마다 업데이트될 내용들을 저도 한번 더 체크해 볼 거예요. 한데 제가 방송에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고 또 장중 나온 거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 전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먼저는 3,000원에서 3,250원 정도 이 정도 전고점 라인 근처에 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최소한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은 좀 줄여보자.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소량 익절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이전 7월달 고점이었던 3,200원 라인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더 보자. 돌파하면 그때는 3,500원을 보면서 가져가자. 이런 좀 세부적인 목표가 전략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STO 테마 내에 있지만 대장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챙겨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상담 내용 돌려보시고 꼼꼼한 대응해보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얼마에 갖고 계실까요? 45,000원입니다. 45,000원. 지금 약간 네. 그러면 수익권이시긴 한데 비중 한번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50%입니다. 50% 들고 계시는군요. 예, 제가 네. 매도 시점을 두 번이나 놓쳤어요. 아. 이 두 달인가 때 53,000원을 두 번 놨는데 네. 55,000원 간대 해가지고 못 팔았어요. 그럼 그래서 지금 다시 네. 조금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팔아야 되는지 매수하고 매도 시점. 네,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여전히 수익은 보고 계신데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고요. 추가 질문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가스공사. 네. 그래도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이라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긍정적인 이야기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실까요? 저는 여전히 지금 대왕고래 모멘텀을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이번 4분기 내에도 몇 안 되는 정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들 몇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그중에 또 한 가지를 저는 대왕고래 테마로 찝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일 오일 플랜트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는 해외 쪽 투자 유치 관련한 이슈 나오면서 지금 뭐 다양한 글로벌 IB 기업들도 접근하고 있는 테마다. 또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이미 일정들이 나와 있다. 맞아요. 이번 12월 달에 첫 시추 나오고 내용 상반기 때 결과 나오고 또 5개를 5년 동안 뚫을 것이고 지금 이슈들이 다 있고 돈들이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스공사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물론 이제 6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밀렸다가 4만 원 바닥 확인한 다음에 올라와 준 건 좋아요. 하지만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또 메이저 물량들도 좀 매도 물량이 좀 패시브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최근 1개월 동안에는 45,000원에서 54,000원 정도 이 밴드 내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비중 생각하지 않고 종목만 본다면 이 종목 잠시 보유하시 45,000원대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좀 넓은 관점에서 좀 더 보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최소한 지금 미수금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거 7년치, 6년치의 이 종목의 자산가치 봤을 때의 기준이었던 우리가 PBR 본다면 이번 사이클 때는 0.7배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내년도 전망되는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현재 PBR 0.7배는 거의 83,000원대로 제가 암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맨날 공부하다 보니까 네. 83,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만 원대 중후반과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자산가치 레벨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승을 단번에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매번 단기에 여러 가지 흔들림을 주면서 최근처럼 흔들림을 주면서 계단식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다면 지금 전에 의뢰하신 분께서 어떤 확신으로 인해서 50% 비중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더 추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3개월 동안 보유해서 목표가까지 봐야지 한다고 하지만
큰 투자 비중을 투자하는 상황이고 매일마다 종목을 보실 텐데 그 종목 하나하나 매일마다 빠지고 오르고 하는 변동성에서 투자 심리가 정말 20년, 30년 투자하신 분이 아니란다면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 이런 흔들림이 한번 주어져 버리면 이런 한 가지의 휩소 이런 부분 때문에 물량을 팔거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투자를 하시기는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비중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올 텐데 다시 한번 52,000원과 55,000원 정도 이 정도 네. 밴드에 올라온다 한다면 전고점 라인이죠. 최근 고점 온다면 최소한 비중 한 3분의 1 정도는 최소한 좀 정리하자. 그래서 소량 익절을 좀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55,000원대부터 해서 70,000원대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정리해 가면서 너무 막 70,000원대 후반 80,000원을 보지 마시고 조금씩 비중을 정리해 가면서 익절을 하자. 그런 좀 훈련이 저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언제든지 또 추가적으로도 가스공사 관련해서 올라간다 한다면 또 의뢰하시면서 제가 또 의뢰하시면 또 한번 제가 또 답변을 또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이 이미 50%이기 때문에 52,000원 구간 다시 한번 수익이 나올 때 그때 3분의 1 정도는 익절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되셨을까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전략까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제가 올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연준에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큰 흐름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때 비용 세이브하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볼 텐데 먼저는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가장 중요하게 4분기 내내, 당장 이번 주뿐만 아니라 내내 공략을 해야 될 최선도 테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 증감률이 꺾이고 있는 부분이 저는 네. 조금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4분기에도 수출 데이터가 증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섹터 본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화장품, 그다음에 K-의료기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이나 당장 다음 주라도 언제든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하자 드리는 말씀이고 세부적인 종목들은 제가 종목들의 초이스 종목이나 세부적으로 상담을 말씀드릴 때 힌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새벽 때 마이크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내내 어려운 상황인데 한번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예요. AI 관련한 테마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볼 수 있는 테마입니다. 내일 마이크론 통해서 내일 아침에 반도체 기업들 반응하는 걸 보고서 내일 오전 중에 전략을 한번 취하자 이런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